실제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이 보인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미 영장 청구서에 쓸 증거인멸 정황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님, 아까 전원책 변호사 얘기는 그러니까 늪이다, 빠져나갈 틈이 없다, 상당히 쉬운 수사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장 청구에 쓸 증거인멸 정황, 뭐 증거, 뭐 이런 얘기들 검찰 잘 쓰는데요. 좀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생각나요. 뭐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는 꼭 하는 멘트가 있죠. 증거가 확실한 증거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줬다는 거잖아요. 과도한 이득.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봤을 땐 전국의 단체장들은요. 말하자면 그 지자체에 개발허가를 내주고 나서요. 민간업자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벌었을까요? 수천억에서 많게는 더 많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들은요. 딱 현미경에 올려놓고 검찰이 조사하면 다 배임죄예요. 민간업체한테 수천억의 이익을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안 줬으면 지금 건설업체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사업을 합니다. 너무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 얘기가 맞습니다. 두 번째, 이 조건이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때는 조건 이시 대장동을 했고요. 환수를 했죠. 백현동도 천억원 상당의 어떤 R&D 부지를 가져왔어요. 조건 이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조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벌었다. 이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또 현미경을 놓고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 배임죄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단체장도 똑같이 현미경에 올려놓고 민간업체한테 수익을 준 단체장들은 모두 배임죄로 기소하고요. 재판받게 해서 다 범죄자를 만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을 할 때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보장해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시행사업, 개발사업 이런 걸 할 때 이익을 보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익이 우리가 용인할 만한 적정한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배임죄를 구성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용인할 만한 적정한 이윤 이걸 훨씬 초과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R&D 부지를 뭐 기부 체납을 받았다, 뭐 공원 용지 기부 체납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그런 걸 훨씬 뛰어넘어서 민간업자에 많은 이익을 넘겨줬다고 검찰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거 그 사람들도 그러면 다 감옥에 가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을 그래 하니까 뭐 얼핏 들으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만 이게요. 자연 녹지가 준 주거지로 됐잖아요. 처음에 다른 시행업자들이 이게 왜 도전을 안 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건설업자들이 아시아 디벨로퍼 같은 시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경험이 많은 엄청난 많은 시행업자들이 왜 아무도 도전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김인석 전 대표처럼 백현동에 투자를 안 한 이유는 뭐 있을 것이다.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 녹지가 준 주거지로 내 단계로 상향을 하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 세 차례나 이걸 좀 해주세요 민원을 넣었을 때 세 번 다 거절이 됐는데 네 번째 김인섭이 버럭으로 끼어들고 나서 그것이 통과가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1년 동안 115차례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은 검찰 주장이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이 있어서의 또 주장입니다. 이건 재판부가 가려야 할 문제지. 지금 보면 전 변호사님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근데 이제 팩트 확인 부분에서는 이게 뭐 재판부 판단보다는 언론이 먼저 팩트 점검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앞서 용도 변경 얘기를 전원책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셔서 이현정 의원님. 근데 사실 이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 높게 외쳤던 건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1,000억 원을 환수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강압이라고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선거법 위반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압박을 넣기 때문에 강압을 넣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게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들의 지금 주장이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같이 연루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경기개발공사, GH, SH공사 주로 광역단체가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시설관리공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회사로 독립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낸 그 이 설명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 개발 사업을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오늘 적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사인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그 있으면 도시개발공사 하면 충분히 이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없는 데는 민간한테 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갑자기 유동규 씨 증언에 따르면 정진상이 준비하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너네는 손 빼라고 해서 본인은 준비하다 그냥 뒤로 물러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김인섭 씨가 등장하던 때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민간업자한테 넘겼는지 그 과정에 뭐가 있는 것인지 그걸 이제 앞으로 진술해야겠죠.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이재명 대표가 썼던 이 그 주장에 따르면 오늘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왜 본인이 사인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하라고? 그럼 그게 왜 바뀌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아마 이제 17일 가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레죠. 17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백현동 의혹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미증 대표로 통지.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얘기 들었는지 어떤 증언해달라고 부탁받으셨는지 당시 통화 내용에 어떤 대화 오고 갔는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물을 게 배임도 배임이지만 과거에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 김인섭 전 대표, 민간업자 백현동. 이 사람한테 재판 중에 수차례 연락했다. 이 부분도 좀 그 검찰들이 좀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2002년인가요? 뭐 그때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김인섭 그 전 대표의 측근이란 말이죠. 계속 연락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런 그 바람에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결론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은 그 위증이었다 하는 게 이제 나중에 그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증해달라고 얘기한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지금 그 수사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당원들에게 여러 공식 서한 형식으로 편지를 썼고 실제로 백현동 관련해서 본인은 재물, 희생 뭐 이런 표현을 이 대표가 썼는데 사실 이 본인 관련 사법 리스크 말고도 당내에서도 혁신을 두고 여러 가지 여전히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디서 반발을 하던가요? 진화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좀 논의가 모여지신 게 네,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는 거기서 내놓은 안들은 평소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강경, 소위 개딸들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입니다. 하자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명실공히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개딸당을 만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개딸당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건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글쎄 혁신안이 뭐 잘 되자고 만든 건데 오히려 더 개파 갈등만 부추겨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 사법 리스크 집중하기도 좀 여러 말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일단 뭐 이제 혁신안이 뭐 할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왔다고는 봅니다. 근데 평가는 좀 갈려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에서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마지막에 이 폄훼 발언으로 이런 구설에 휘말리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가 좀 동력을 잃었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당내에서는 과연 이 혁신위가 내놓은 동력을 잃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큰 축에서 봤을 때는
대의원제 관련돼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뭐 삼선 의원들에 대한 뭐 감사한 부분들을 얘기한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표 말대로요. 대의원제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직 전당대회라는 게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지도 않을. 그러니까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조기 열리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그걸 내세웠다. 그건 전혀 아닌 문제고요. 일단은 대의원제에 대한 어떤 뭐 폐지에 가까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부분들은 일단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 전준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렇죠. 그게 이제 당헌당규에 있기 때문에 전준위에서 룰은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혁신위의 대의원제 폐지를 지금 하냐 마냐의 부분은 지금 단박에 정리하기는 시기상조다라는 것들이 당의 입장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공천과 관련해서도 삼선에 대한 어떤 감사한제 부분도 또 공관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1년 전에 시스템상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금은 좀 지난 상황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것들을 의총을 통해서 단박에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혁신위가 내놓은 큰 줄기를 가지고 논의를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빨리 왜 안 받아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박을 할 필요 없고요. 또 이상민 의원님처럼 뭐 개딸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갈등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본인 관련 재판과는 별개로 민주당 내부 기류도 한번 짧게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갑니다.